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PHC라는 종목을 가지고서 어니스트님이라면 이 종목을 과연 매매를 했을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Q&A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어니스트님이 과연 이 PHC 종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했을까? 현실에서 어니스트님이 이 PHC라는 종목을 진짜로 골라서 매매를 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안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안 했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 안 했다면 뭔가 또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니스트님은 어떤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을 고르는지, 좋아는 보이지만 안 하는 종목과 좋아 보여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 이렇게 뭔가 갈린다면 뭔가 그런 기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니스트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관심 종목이라는 거를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그 관심 종목에서 매매하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선정을 하는지, 뭔가 그 프로세스 자체가 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관심 종목을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질문도 하고 어니스트님이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답변 자체는 제 기준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제 답변을 드리고 다른 것들 조금 더 많이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단순히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아마 보통 사람들하고 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차이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좋아? 나빠? 오를 가능성이 높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종목으로 먹을 게 있어? 먹을 게 없어? 등등을 통해서 아마 종목을 선정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각자의 매매 기법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그렇게 종목을 최종 선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좌가 있어요. 계좌라고 하지 말고 한번 자동차라고 해볼까요? 이 자동차에 구성 요소를 놓고 보게 되면은 바퀴도 필요하죠. 문도 필요합니다. 창문도 필요하고요. 본네트도 필요하고요. 배기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라는 하나를 위해서 각기 다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계좌 안에는 절대로 하나로 쏠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균형이잖아요. 각각의 균형에 맞게끔 종목들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균형을 맞추는 이 종목의 편성이 해칭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조금은 더 수비적으로 포지션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숨겨진 것들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순히 내가 이 종목 좋은데? 먹을 거 있는데? 이런 종목들로 하나씩 채워 넣게 되면은 종목 하나하나는 좋을지 몰라도 계좌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구성의 어우러짐을 보게 되면 균형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안 해요. 즉, PHC 종목을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계좌 구성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갖춰지고 PHC 파동이 내 계좌에선 비어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미 이것과 비슷한 파동의 종목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선택합니다. 비슷한 파동이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파동이라는 게 이런 파동도 존재를 할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이런 파동도 존재할 거예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파동의 주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또 단순하게 세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제가 지금 3개 정도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시장 안에서, 종목 안에서 파동의 이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수히 많습니다. 적어도 10개, 20개 또는 100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항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시장 하락장에서도 잘 역전하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당연히 그걸 잘 활용하고, 이런 매매를 갖출 때 구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파동의 종류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것들을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파동의 종류들을 좀 많이 형성해 나가는 게 일단 종목 선정 이전에 저는 선행되어야 되는 투자자의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파동의 종류를 좀 구분하고 알아야 종목도 선정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파동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단기 단타 매매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뭐 거래량 상위나 거래대금 상위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거래량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그냥 대충 눌러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뭔가 다 수급이 많이 붙어서 상승폭이 큰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다 파동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수급주 매매를 좀 위주로 한다라고 친다면은 결국은 다 그런 비슷한 파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또 들 것 같거든요. 이게 옳게 해석한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착각하신 거예요.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이 결국에는 수급주고 결국에는 주도주고 또는 결국엔 테마주고 결국엔 비슷한 파동 아니야?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쪽쪽 찍어 보면은 다 지금 뭔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은,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 그런 느낌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것도 있는데 방금 전에 쫙쫙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대원전선처럼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 파동이 이렇게 말라 있다가 그냥 갑자기 갭 떠서 쭉 올라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올라오던 상황에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흘러가다가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냥 이 안에서 흔히 말하는 도찌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걸 수도 있고, 오른 상태에서 꺾이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아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 어떤 건지는 이 자체가 파동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일봉이 아니라 또다시 분봉으로 가게 되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 거래량 상위 종목을 만약에 1등부터 한 50등까지의 종목들을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당연히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슷하다는 거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존재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내 계좌에 어떤 파동의 종목이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종목 선정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 관심 종목에서부터 여러 종류의 파동을 나눠서 담아두는 것 같아요. 장바구니에 담듯이 다양한 종류의 파동을, 종목을 이 관심 종목에다가 먼저 심어놓고, 그 안에서, 왜냐면은 이 1차적으로 여기서 뽑아내는 종목들은 다 불완전한 상태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조건들이 충족해야지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 그 한끗발일 수도 있는데, 언제 내가 이거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유리할 때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필터를 둡니다. 관심 종목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입장은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더라. 뭔가 할 만한 것들 등록하고 할 만한 거 등록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10개였고 처음엔 20개였는데 하다 보니까 100개, 200개, 300개 되니까 그 의미가 없더라. 결국에는 이렇게 그때그때 라이브하게 캐치하는 거랑 비슷해지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거 관리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게, 관심 종목 계속 등록하다 보면 계속 그 종목 수가 늘어나면 그것도 관리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종목의 수라던가 아니면 뭐 관리 방법, 그런 게 좀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관심 종목에 이렇게 등록하는 거 자체는, 이거는 저는 개별 실력, 환경,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 종목을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넣어두면은 여기서 줄여서 관심 종목을 리스트를 이렇게 더하기만 하고 계속
쌓이기만 하게 되면은 관심 종목이 처음에는 10개였지만 순식간에 1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100개를 본인이 진짜 매일 관찰을 하고 있느냐? 안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되는 사람들은 근데 이미 초보는 아닐 거예요. 하루에 100개 이상의 종목을 꾸준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프로다 아마추어다를 떠나서 최소한 주식시장에 하루에 상당 시간을 쏟아 넣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숙련된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그 정도 되면은 100개 이상도 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일수록 저는 너무 많은 것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봐야 될 것만 보고 보지 못하는 거는 확실하게 지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나는 10개 정도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라고 해서 10개를 관심 종목으로 들고 가고 있었는데 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는 이런 종목이 하나 눈에 띄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늘려가다 보면 또 이게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지 말란 얘기인지 아니면 이거를 넣었으면 여기 있는 걸 뭐 강제로 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고민되죠.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아마 지금 얘기한 상황에 공감 가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가격을 볼 거예요. 그리고 상승폭을 볼 거예요. 내 관심 종목들은 안 올랐는데 오르지 않고 떨어지거나 제자리인데 여기 종목들은 오늘 하루하루에 되게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 것보다 좋아 보이네. 그래. 숫자 관리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얘 빼고 떨어진 거 빼고 얘를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거나 일단 이거 아까우니까 냅두고 그냥 추가하거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또 가격을 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은 의미겠지만 결국에는 저 주식에 뭐 예를 들면 풍원정밀에 좋은 뉴스 같은 게 떴다던가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부터 뭔가 좀 눈에 보였다는 거죠. 네, 저는 이 기준점을 파동으로 봐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즉 관심 종목 자체에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A 파동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B 파동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C 파동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D 파동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E 파동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F 파동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였다가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만 그 이상 되게 되면은 다른 A 파동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새로 발견된 게 너무 좋다. 근데 A파동에 이미 난 3개 있다.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제거하고 넣습니다. B파동은 2개밖에 없었다. 아직 세 번째 괜찮다 하면 이거는 그냥 넣고요. 즉 꼭 하나를 넣으면 하나를 빼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실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한 게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파동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관심 종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B파동, C파동, D파동, E파동 이런 것들은 못하니까. 못한다는 거는 관심 종목에 들어가도 어차피 다루기 힘들 거예요. 구분 자체가 안 되겠죠. 애초에 하나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건 나머지는 구분도 못한다는 얘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종목을 선정하기 이전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파동을 좀 여러 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종목 수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제 기준에선 저는 하루에 보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파동의 종류를 그래도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상황이 매번 다르고 내 계좌 안에서 포지션을 취할 걸 생각하면은 파동 종류를 다양한 파동을 일단 적어도 3, 4개, 5개 이 정도 파동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관심 종목을 채워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15개, 20개, 30개 이 정도는 항상 관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니스트님 입장에선 파동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섹터 구분일 것 같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랑 좀 친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주식에 눈을 뜨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섹터별로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이렇게 나눠서를 많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뭐 HTS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기능이기도 하니까 참고하기도 편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구분을 하고 또 파동으로 구분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수급으로 구분하고 그러면 또 막 하이 카테고리가 또 많아지니까 너무 많은 분류점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의 의견은 저는 섹터를 큰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자신이 안다는 거를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구분을 한다면은 좋은데, 그리고 섹터 구분이 여력이 돼서 해서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섹터 구분이 현실 투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섹터 안에서도 뭐 파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우량주 파동이 있고 대형주 파동이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수급주 같은 주도주, 테마주 같은 파동이 있습니다. 어떤 테마가 꼈어요. 이 테마가 꼈을 때 이 섹터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섹터 안에서도 이 섹터로 구분된 종목들도 실질적 파동은 다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건데,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단순 섹터 구분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거 시간 내서 노력해서 막 많이 해두는 게 당연히 도움이야 되겠지만 되게 효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를 준비하고 자신이 진짜 프로가 돼서 어떤 기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대비 실점 매매에서 사용하는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구분법인 것 같아요. 이게 섹터로 아무리 잘 구분을 했더라도 막상 여기서 이제 할 만한 종목들 다 추려갖고 본인 계좌에 넣다 보면은 보유 종목들이 다 테마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의 섹터의 테마주였던 것들 다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매매하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매매에 직접적으로 이 섹터 구분을 통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도 좀 약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해봤던 사람으로서. 또 자, 이제 머니버디님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은 것 토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제가 종목을 선정하고 아니면 관심 종목을 관리하고 어떻게 계좌를 꾸리는지에 대해서 뭔가 다르구나, 요런 것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은 가장 다른 점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일단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좋아 안 좋아 요런 느낌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접근하고, 이 종목이 좋으면은 바로 매매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선정해서 계좌에 넣기 전에 그 앞단에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관심 종목에 넣을 때는 파동을 구분해서 관심 종목에 넣는 거고, 관심 종목에 넣었으면 당연히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을 했으면은 그 안에서 이 종목이 언제 괜찮아지는지 그 변화가 되는 조건부 같은 게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A 파동을 가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종목이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매수를 시작하는 게 좋은가, 종목이 단순히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언제 포지션을 잡아보면 좋은가, 그거를 실질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파동을 해당 종목이 보여줄 때 그때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종목은 내 계좌로 들어왔었을 때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하나 더 생각해야죠. 시장의 분위기, 눈치, 이거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종목 선정을 그래서 투자에서 절대로 단순하게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을 딱 골라내는 이런 사전 단계로 구분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종목 선정은 초보자일수록 종목 선정을 최대한 안 하고 나중에 하고, 다른 것들 먼저 채워나가면서 관찰하고 파동의 종류도 좀 충분히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채워 넣고 경험도 쌓고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알아가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를 알아야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파동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제 의견은 역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잘 선정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반대인 것 같다. 수익을 좀 내면서 자신이 수익을 냈던 것이 어떤 파동이었는지를 알고, 아, 내가 이런 파동들을 그래도 할 줄 아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좀 경험치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채워 나가고, 그러면서 그 파동에 익숙해지고, 그럼 그 파동에
걸맞는 종목은 어떤 것인지 연결해 나가고 이렇게 역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종목 선정은 이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하신 분들이 종목 선정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변하게 되거든요. 주식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잘하게 되면 될수록 좀 변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종목을 잘 고르면은 돈 버는 거야, 종목을 못 고르면 잃는 거야. 이게 이제 되게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다 라는 거 금방 알게 될 거예요. 하다 보면은 똑같은 종목을 골라도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는다라는 걸 뭐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목을 잘 고르는 건 기본이고 여기가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잘해야 돼, 그럼 잘하면 돼 라는 걸로 완전 구분지어서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거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완전 종목 선정으로만 주식이 승패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뒤에 중요한 무언가가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는 이거보단 낫죠. 근데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종목 선정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내가 해나가는 이 주식 전반적인 이 모든 행동에서 여기에 계속 테두리처럼 계속 있는 거, 이 알맹이 어딘가에 계속 분포되어 있는 거, 이게 분리가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처럼 엮어 들어가야 되는 요소고, 이거만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잘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잘하게 되면은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이런 것들까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했었던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 알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너무 뭔가 멀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 수도 있어 보이고, 뭐 저렇게 어렵게 하지,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해야 사실상 그 이유도 있는 건데,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하니까는 뇌절이 오는 거죠.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매매를 어떻게 하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작점에서 바로 종목 선정할 수 있는 매매 기법, 아니면은 종목 선정 뭐 기법, 아니면은 노하우, 아니면은 종목 검색기, 뭐 아니면 당일 종목 상위에서 어떻게 추론했는지 차트 보고 타이밍 매매, 이런 쪽으로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투자가 저는 어렵다, 아니면 투자는 그래서 더 훈련해야 되고, 투자는 더 그래서 정석대로 처음에 기본기를 잘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때가 어찌 보면은 기본기와 자신의 경험치 데이터를 충분하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꾸준하게 투자할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시간에, 당장 종목 선정에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심 가지면서 방향이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옆길로 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혼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종목 선정하지 못하면 나는 뭘 가지고 매매하면 되는데 이게 당장 충족이 안 되니까. 저는 여기서는 그냥 소신껏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선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자신이 파동이나 주식 투자를 위한 경험치, 통계 데이터를 쌓는 시간 동안 좀 따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따라한다는 거는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 진짜로 잘하는 사람, 그냥 단순하게 수익 많이 냈어 그런 거 말고, 확실하게 투자를 할 줄 알고 꾸준하게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의 매매를 좀 따라 해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다루는 종목을 비슷하게 따라 해보면서 파동 결을 먼저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주변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아는데, 그냥 그래서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게,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투자 클럽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주식한 지 저도 뭐 한 15년 됐더라고요. 이제 거의 가까이 15년 가까이 됐는데, 초반부 한 몇 년은 그냥 날려먹은 기간이라고 쳐도 짧지 않잖아요. 근데 어니스트님하고 이제 주식 이런 교육을 하고 뭐 저도 배우고 그랬던 기간을 합쳐보니까 한 7, 8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요, 솔직히 이 종목 선정 부분에 있어서 어니스트님의 영향을 지금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종목 선정을 내가 잘해서 막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니스트님이 다루는 종목들을 옆에서 계속 보고 함께 뭐 고르는데 참여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 종목이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종목 리스트에, 관심 종목 리스트에 편입이 되고, 그것들을 또 꾸준하게 이제 좀 레퍼런스를 가지면서 이제 지켜보다 보면 얘가 또 자연스럽게 제 종목이 그냥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고른 거야? 어니스님이 고른 거야? 어떤 기준으로 고른 거야? 그거라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만 결국은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에서 옆에 있는 좋은 스승이 이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려 그런다 그러면 이 방향성부터 되게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 올바로 한다 그래도 주식을 제대로 하는 틀 안에 맞춰 나가면서 종목을 넣어가면서 이거를 온전히 내 걸로만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도 너무 질이 멸렬하고 힘든 일이고, 굳이 또 안 그래도 수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왔던 그 길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게 그건 것 같아요.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수익을 내는 게 쉬운 것 같다.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좀 경험이 짧은 상황이 있다면은 이 말에 되게 격하게 공감할 겁니다. 특히 저희 클럽 회원분들 중에서 1, 2년 차, 뭐 2, 3년 차들 다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좀 노가다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그거를, 그 힘든 노가다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클럽에 오시면은 정말 솔직히 그냥 꿀 받아 먹듯이 하나하나 이제 어니스트님이 공유해주는 종목들 받아서 내 레퍼런스에 편입만 시켜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 레퍼런스를 떠나서 그런 것들로 당장 나는 실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종목을 필터링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추가적인 환경 개선까지 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이게 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전쟁 리스크 다 없어지면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물려있는 종목 다 해결되면 들어올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지금은 투자금이 빡빡해서요, 돈 좀 더 마련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주식이란 거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 시점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하는 게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 2년 뒤를 생각해보면 가장 빠른 출발점이에요. 가장 골든 타이밍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라. 저희가 좋은 걸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저 머니버디가 하고 있고 어니스트님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런 정도의 그런 투자 철학을 온전히 지키면서 저희가 지금 4,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만족시켜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수익 내는 그런 투자 클럽은 없어요. 이 투자 클럽이라고 말을 하지만 뭐 투자 클럽이라는 것도 또 워낙 다양하게 쓰잖아요. 뭐 그냥 어디 종목 추천하는 리딩방에서도 투자 클럽이라 그러는데, 애초에 그런 것들하고 개념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믿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이 클럽에서 실전 매매 함께 하고,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피드백 받고, 개별적인 코칭까지도 뭐 때로는 원하면은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오셔서 빨리 낫는 장사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클럽 들어오는 거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네, 저희 클럽은요,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런 카페가 하나 뜹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예요. 유사 카페도 있고 뭐 저희 따라하는 사칭범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이 클럽에 들어오셔서도 여기서 스패머들이 저희 사칭해서,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겁내실 건 없고요. 처음에 여기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요 공지 보면 됩니다.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요거 있죠? 이거 누르시면 어떤 클럽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글로,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마음이 동한다,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건 이제 항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제대로 해나가는 그 첫 번째 단계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요 아래에 여기 있죠,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요 링크 눌러서 따로 별도의 신청서 작성한 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컨택한 다음에 가입 안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매일매일 유익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요 카페도 미리 한번 가입해 두시고,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